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항해사이자 현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장비를 수집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전쟁 유엔군 장비를 주로 수집하는 마니아입니다. 군복만 따지면은 한 12개국 정도, 패치나 이런 그 자잘한 액세서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스, 터키, 태국, 필리핀, 남아공, 네덜란드, 그리고 하나가 콜롬비아, 이렇게 16개국. 추산한 건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엔군에 참전하더라도 전투부대로 참전한 그 참전국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더 높나요? 어때요? 그렇죠. 한층 높죠. 한층 높죠? 네, 우리가 아무래도 그것을 예우하는 것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참전자는 다 참전자지만 무공수훈자와 일반적인 참전자의 엄연한 구분이 있듯이 전투부대 파병국가와 물자지원국과 의료지원국, 그다음에 참전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참전을 못한 나라도 우리가 감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장 먼저 수집하게 된 게 이제 미군 장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접근성도 좋고, 사실은 유엔군 전체 구성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병력수를 차지하기도 했기 때문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라고 50년도 11월 이제 북진 이후에 그 중공군이 참전하게 돼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전투 당시에 이제 모습을 재현을 한 마네킹입니다. 이 해당 군복은 정식 명칭은 오버코트 위드 파일 라이너라고 불리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흔히 M47 파카 혹은 이제 장진호 파카라고 많이 불리는 옷입니다. 미 해병대만의 굉장히 독특한 군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는 이제 M2 응급용 키트입니다. 키트 이제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당시 이제 정글전 상황에 맞게 이제 붕대, 그리고 이제 모기약, 정수제, 무좀약, 요오드, 말라리아 약,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제29여단 글로세스터 연대 1대대의 이제 대원의 모습을 이제 재현한 것이고요. 글로세스터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51년 4월에 있었던 임진강 설마리 전투에서 이제 활약이 가장 유명합니다. 중공군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그 대대가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이제 유엔군들의 어떤 이제 퇴각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상당히 분전을 한 전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개의 중대를 제외한 이제 전원이 포로로 잡히는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됐지만은, 귀중한 이제 유엔군의 이제 퇴각 시간과 이제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준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패턴 1947이라는 배틀드레스 유니폼이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제 패턴 37, 패턴 40 유니폼의 이제 후계로 이제 만들어진 유니폼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본토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이 보시는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대 관련해서 좋아하는 게 이제 이 베레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도 모표가 있지만은 베레모 후방에도 이렇게 모표가 달려 있습니다. 앞뒤로 있네요. 앞뒤로 있는 거 처음 봐요? 그러게요. 1801년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전투의 그 공운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전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후면에도 모표를 착용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1944라고 불리우는 장비고요. 극동 지역 식민지 주둔군 또는 이제 열대지방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된 군장입니다. 이제 개인 장비가 당시에 이제 영국군의 어떤 이제 보편적인 군장 중 하나였는데, 패턴 44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미국식 영향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통의 폐용 방식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후크를 이용해서 결속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식의 영향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수통에 이런 이제 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였고요. 반합이 수통에 반합이 같이 있는 건가? 그러네요. 아이디어다 저것도. 보시는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이 소음 때문에 작전상 좀 이슈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후에는 이 뚜껑도 이제 플라스틱 뚜껑으로 교체가 돼서 이제 기도 비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더 발전이 됩니다. 원래 저게 같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수통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합이 별도로 있잖아요. 맞아요. 저것이 원래 저렇게 한 세트예요. 아, 원래요? 네, 2차 세계대전 거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쓴 거죠.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이 파주 임진강 쪽인데 글로스터셔 연대 그 전적비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서 근무했습니다. 중대장 때.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중대가 저 전적비를 관리했어요. 그래요. 그대로네. 와. 어르신들이 이제 영국군 묘지라고 불렀던 곳인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주 가보기도 했고, 그 활약상은 이제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영국군을 더 좋아합니다. 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9월에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 평양 전투 당시 지원 부대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군 그리고 뉴질랜드군 그리고 이 호주군 이 세 부대가 가평 전투 당시에 이제 중공군의 공세를 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막아낸 부대로 유명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참전 용사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이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마을 이름이 이제 가평 이제 마을이라고 지금도 이제 호주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가평의 가평? 나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 장비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이 모자 이제 슬루치엣이라고 불리우는 이 모자입니다. 사실은 이 모자 자체는 그 호주군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고요. 호주군이 좀 특이하게 폐용하는 방식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쪽 챙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 올려서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아 올린 챙 쪽에는 라이징 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호주군의 상징 모표를 부착을 하였고요. 호주군 같은 경우는 배틀드레스의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제 본국에서 생산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긴 하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군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는 51년이 지나서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한 서비스 드레스 형태의 전투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37 연방군들이 이제 폭넓게 사용하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부터 폭넓게 사용하던 이제 개인 장구류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소총용 대검 같은 경우도 호주군은 구형인 넘버1 마크3 소총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구형 소총에 걸맞는 그 긴 형태의 대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와 변함이 없는 대검을 사용을 하였고요. 영연방 국가 같은 경우 군장을 볼 때 특이할 점이 있는데 화살표 모양의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 에로우라고 불리우는 그 스탬프인데요. 스탬프를 기점으로 양쪽에 이제 어떤 문자의 스탬프가 찍혔는지에 따라서 어디서 생산됐고 어디서 사용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뭐가 들어있어요? 저 화살표라는 것이 그 영연방 예하의 그 공통된 화살표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일련 번호 중에 어딘가에 향해 있으면 그것이 생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에 참고하는 지침이죠.
이 해당 서류는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이시고 한국전쟁을 참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제가 더 이쪽에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들은 그냥 단편적인 아주 짤막한 이야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육군본부 병적민원과에 제가 직접 민원을 넣어서 저희 할아버지 그 신상 기록을 토대로 회신받은 서류입니다. 뭐 임관 혹은 승진 아니면 뭐 병원 입원과 관련된 뭐 기록들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고요. 아버지한테 제가 들었던 것 중 하나는 그 창동 미아리 전선 개전 초에 부상을 입으셨다고 당시 2사단 소속 장교로 이제 지원부대로 올라왔다라고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서류를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 병원에 입원을 한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군 같은 경우는 1950년 11월에 한국에 도착을 하였고요. 유명한 전투로는 일단 1952년 10월 31일부터 있었던 폭차필 전투를 들 수가 있고, 폭차필 전투가 뭡니까? 이 폭차필 전투는 연천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근데 주로 누가 들어갔냐면 태국, 에티오피아, 미군, 한국군처럼 전투력이 보장된 부대만 들어갔어요. 좀 잘 싸우는 나라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차힐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싸웠던 거죠. 이 부대들은. 굉장히 용맹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작은 호랑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고요. 일단 장비를 좀 살펴볼 건데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헬멧입니다. 헬멧은 이제 M26 아드리안 헬멧이라고 태국산 자체는 아니고요. 프랑스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헬멧인데 헬멧에 이런 그 태국군의 그 모장을 부착해서 사용한 그 사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착할 당시에는 이 헬멧을 사용을 했지만은 미군 부대에 이제 소속되고 이제 보급을 받아서 미제 M1 헬멧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해당 전체 착장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출발할 당시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꾸며본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폭넓게 사용되었던 셔츠인데 태국군 또한 이 셔츠를 착용한 그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송식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중무장한 상태가 아니라 경무장한 상태로 승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카트리지 벨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방색이죠. 국방색 컬러가 적용된 장비를 착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은 전원 이 미제 M1936 뮤젯백을 다음과 같이 회용을 하고 그 한국으로 가는 배에 승선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서모는 에티오피아군이 사용했던 이제 M45 피스 헬멧 방서모라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방서모? 에티오피아 방서모를 제가 모으기로 결심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에티오피아군 기념관이 제가 방문을 했었을 때 마네킹이 이 해당 방서모를 착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수집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 했었고요. 해당 헬멧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의 좀 그 아픈 역사가 좀 담겨 있는 그런 헬멧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아픈 역사와 좀 닮아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던 이제 에티오피아는 주변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수도가 함락되고 망명정부가 되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에티오피아군도 M30 철모라고 하는 독일군의 슈타렐름과 굉장히 유사한 철모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군과의 전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망실이 되고 이탈리아에게 이제 수도를 뺏기고 나서 그 남아있던 헬멧들도 노획이 되거나 혹은 폐기 처분되는 그런 신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일레 살레시의 황제가 다시
복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재무장을 위해서 미국과 이제 영국으로부터 공여받은 그런 철모들로도 이제 수량이 부족하자 에티오피아군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헬멧을 생산하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한국 전쟁 당시 이제 에티오피아 군들도 부산에 이제 도착한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도 이 헬멧을 착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헬멧은 일반적인 방소모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방탄 효과나 그런 이제 방어 효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에티오피아군 같은 경우는 미군의 M1 철모를 보급받고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도 에티오피아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그래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을 했지만 우리나라 그날 너무 못 살아가지고 네. 에티오피아, 필리핀은 우리를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전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계절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록 사진을 토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는 2억만리 타국까지 와서 일면식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그 부분이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역사에 잊혀진 조각을 수집하는 마니아입니다.